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월 17일 장이 시작한 다음에 약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제 LB가 시외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일단 지지는 해주는 모습입니다. 어제 거의 준 하한가여서 오늘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경우는 또 약 마이너스 20% 정도도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시외에서도 좋은 모습도 아니었고요. 근데 일단 진정되는 모습인데요. 글쎄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갑자기 악재로 급락이 나온다면 가장 좋은 경우는 빨리 회복하는 거겠죠. 그래서 곧장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좋긴 좋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런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악재를 상쇄할 만한 더 큰 호재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악재가 사실과 무관하다 그러면서 증명해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내지는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면 곧장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LB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래 다 알겠다, 뭐 약의 효능도 알고 뭐 어저께 그런 이렇게 노이즈도 다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눈에 보이는 건 뭐니? 라고 했을 때 NDA 신청이 맞겠죠. 그래서 만약이라도 오늘 NDA 신청이 나왔다면 곧장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더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뻔했으나 일단 그러지는 못했고요. 일반적으로는 단기 악재 이후에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차가 전형적인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잘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나름 갑자기 애플카 이제 협업 소식이 이제 뭐 없었던 거다라고 하면서 이 당시 때 약 15% 정도의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오면서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경우이긴 합니다. 잘 올라가다가 단기 악재, 그 다음에 바닥 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 이후에 재차 이제 자리를 봐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 다시 이제 호재를 찾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최악의 경우는 1차 하락, 2차 하락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 다음에 해소하지 못하고 또 추가 악재가 나오면 1차 하락, 2차 하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LB 같은 경우는 뭐 최악의 경우는 오늘 또 큰 하락에, 그러니까 627 때처럼 이런 하락, 또 하락 뭐 이럴 수도 있었으나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모습, 일단 지지는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잠시 어제 있었던 일을 복기를 해보자면요, 허위 공시 뉴스가 나왔죠. LB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허위 공시에 대한 의구심,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면서 약 3분 만에 하한가를 갔습니다. 어떻게 뭐 손쓸 도리도 없이 갑자기 하한가에 갔는데 그 다음에 잔량이 계속 쌓였죠. 어제 이 정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그래도 다행히게 빨리 대응을 해줬어요. 오후에 회사에서 회사 입장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하한가가 풀리면서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 기대는 해명할 때 지금 그래도 가장 초관심사는 NDA에 관한 소식인데, NDA에 관한 어떤 진행사항이든지 어떻게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한가에서 곧장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올라가줬는데, 막상 이제 오후 2시에 진 회장이 해명을 했었죠. 진 회장 해명 내용을 보시면 일단 우리는 허위 공시가 아니다. 627 사태 때도 곧장 언급을 했었고, 그러면서 우리 회사는 중요한 사항은 곧장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수년째 위암 치료제로 판매되고 있고 반응도 좋은데 어떻게 가짜겠느냐, 어떻게 허위 공시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을 했죠. 그러면서 증선이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일각에서 의심스러워하는 신약 실패냐, 아니다. 임상 결과가 그렇다. 그래서 신약 실패라고 말하긴 뭐하고 임상 실패냐, 아니다. 이미 2019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도 선정이 됐고 한국 이스라엘에서도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를 이미 허가받기 전에도 처방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임상 실패일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NDA는
불가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미국 식약처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무지가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서류 심사 다음에 곧장 실질 심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서류 심사는 요건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류 내용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고, 그게 이제 된 다음에 실질적인 실질 심사, 여기서는 미팅 내용이 되는 건데, 대면 미팅이 되는 건데, 서류 심사는 말 그대로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지난 6.27 때도 1차 지표 보고 약간 지연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미 FDA에서도 실패라고, 1차 지표만 보고 실패라고 한 것인데, 이후 실질적인 심사 과정 미팅 자리에서는 보완하고 제출하라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고 이제 제출할 건데, 어떻게 이게 실패일까? 서류 심사만 보고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미 FDA 신약 허가 절차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미 FDA의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뭐 대한민국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겠죠. 항암 신약으로만 한정을 한다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이 만들어낸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 회장 같은 경우는 어제 해명 영상에서요.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제일 궁금했던 것, 그래 오케이 뭐 다 어느 정도 인지했다, 약의 효능도 뭐 임상 결과 보고 뭐 학술 논문도 보고 어느 정도 인지했는데, 뭐 그리고 또 하나 내용 보니까 그래 3차로 하겠구나, 위암 4차 치료제도 하겠지만 물론 위암 3차 치료제로 하겠구나라는 그런 뉘앙스였죠. 그래서 위암 3차로 어느 정도 인지했는데, 그럼 NDA 과정이 도대체 어디까지 왔는지, 그러면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한 힌트가 없어서 어제 종가는 거의 하한가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만약 이거를 충족을 시켜줬다면 저렇게 마이너스 10%에서 더 올라줬다면, 밑꼬리가 더 달려서 뭐 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을 텐지만,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하한가 근처에서 마무리를 했고, 어제 시외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가 하락 위험이 있었는데, 어제 밤늦게 회사 IR 팀에서 IR 담당 임원이 주주분들께 드리는 글이라면서 진 회장이 미처 다 끄지 못했던 불을 어제 밤 늦게 10시 넘어서 올리면서 부랴부랴 좀 진화한 모습인데요. 글쎄 전반적으로 진 회장 해명보다는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면서 오늘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주가를 좀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 회장 같은 경우는 해명 영상에서 보면 NDA 진행 상황 정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이 없었는데, 여기서도 뭐 크게 보면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는 했는데, 어찌되었건 NDA에 대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부각을 시켰고요. 밑에서도 보시면 위암 3차 NDA를 위한 노력은 진행 중이며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NDA 신청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해줬습니다. 전반적으로요, 글을 좀 잘 썼어요. 어저께 진 회장 해명 영상이 뭐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닌데, 진 회장 해명 영상은 좀 빨리 만들었겠죠.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보다는 한눈에 딱 들어오게끔,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끔, 그리고 무엇이 문제고 어떤 사실을 시장에 줘야지 충격이 덜 하겠다라는 거를 IR 임원은 이렇게 써서 나름 진정시켜준 모습인데, 진정시켜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M&A와 IR을 총괄하고 있는 당담 임원으로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기업가치 측면에서 본 HLB 상황에 대하여 주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 회장이 어제 유튜브를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LB는 허위 공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안 3차 NDA 신청을 위한 추가 자료를 보완하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게 실패냐라는 말을 이렇게 애써 둘러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실패가 아닌 우리는 보완 요구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아쉽게도 팬데믹 때문에 데이터 확보가 지연되고 있고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건 뭐 사실이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신 안타깝지만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시장의 NDA 신청에 대한 우려감을 일단 여기서 한번 꺾었고요. 그러면서
어제 좀 과했다라는 거를 표현을 시장의 관점이 지나치게 위안 3차에만 쏠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매일 드리는 말씀인데요. LB의 최종적인 목표는 위암 3차, 4차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걸 시장으로 이제 계속 병용을 계속 확대를 시킬 건데 이 첫 번째 관문 위암 3차, 4차 치료제 NDA 신청 이유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별로 가중치를 준다면 위암 3차 시장은 LB 가치의 약 6, 7% 정도일 걸로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관계가 나중에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어제 27%의 시총 감소는 좀 지나치지 않겠느냐. 그 외에도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캄렐리주맙이랑 리보세라닙이랑 가남 1차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 탑라인 발표죠. 그래서 1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위암 3차보다도 3배 이상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거 하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좀 과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선양 남성한 역시 이제 이상 이후 곧장 상업화죠. 그래서 올 상반기 이내 마무리하면서 곧장 상업화에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얘 역시 시장 규모를 보면 희귀암이어서 물론 시장 규모는 작을 건데 투약 기간이 좀 장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IR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위암 3차에 뭐 평가 절하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NDA 이미 축소하기 위한 뭐 물타기가 아니라 그냥 회사 총 가치 중에 위안 3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나빠져야 되겠는가, 27%나 하락은 해야 했을까.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년 전에 알렉스 킴이랑 엘레바 임원들이 한국에 와서 IR을 했을 때도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는 627이 있어서 자 그럼 위암 3, 4차 치료제가 안 좋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알렉스 킴한테 물어봤을 때 알렉스 킴도 좋을 걸로 예상을 하지만 최악의 경우로 가정을 해도 우리의 목표는 위암 3, 4차가 아니다. 더 큰 시장이 있다. 가남 1차 치료제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가남 1차 치료제만 해도 위암 3, 4차보다 훨씬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건 그거랑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너무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LB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서는 그래 첫 번째 관문 NDA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적응증을 넓혀라. 너네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현재 제약업계 시장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러니까 너네 M&A도 한다면서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도 정해져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느냐. 빨리 좀 해라. 너무 지체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속도 좀 내라. 물론 이렇게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이게 계속 시간을 지체하니까 시장이 신뢰만 잃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뭐 매일 드리는 말씀인데 위암 3, 4차 치료제 NDA 신청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도 피곤하고 회사도 피곤하고 금융당국도 피곤하고 사정당국도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DA 신청이 빨리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또 회사의 가치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ITI 1000 GBM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올 3월로 예상이 됩니다. 임상 이상 마무리가요. 근데 임상 이상 마무리되면 곧장 상업화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미 독점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훨씬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ITI 1001은 이제 백신인데 이것도 이제 IND를 거쳐서 임상 1상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궁금했던 거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백신 여긴 좀 약간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수의 항원 관련 임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모든 감염성 질환에 적용 가능한 백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19 포함 그다음에 아필리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IR팀은 우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위암 3, 4차 말고도 이렇게 더 많은 훌륭한 파이프라인 그 와중에 가장 가까운 것만 해도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제약사로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M&A를 통한 기술 확보 그리고 시간 절약이 가장 중요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뭐 노력을 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기반의 기업 인수 외에도 이들 기업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실질적 사업을 HLB가 주도하는 방식 으로 M&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고 사실 어제 이런 뉴스도 나오긴 했어요. LG가 삼성제약 향남 공장을 420억 원에 인수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워낙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묻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어저께 그런 이슈가 없었다면 LG가 다시 공장을 늘리는구나. 그래서 나노젠 백신, 러시아 백신 도 가능성이 있겠고 그 외에 결국은 LG의 본질적인 모습은 LB그룹의 생산기지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NDA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리보세라닙의 생산은 LG가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 설비를 확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호재로 작용을 했을 텐데 전혀 작용을 어제는 못했습니다. 어찌되었건 뭐 M&A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글로벌 제약으로 가고 있는 중에서 이런 FDA 절차에 대한 노이즈가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HLB의 가치는 떨어지고 사업 속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나름 글로벌 제약 회사로 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절차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노이즈가 좀 안타깝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관심을 지켜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사실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를 취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뭐 시장도 다 알고 저 역시 뭐 입 아프게 드리는 말씀인데 뭐 앞으로 갈 길은 멀리 있습니다. LB는 잘 아시다시피. 근데 바로 앞에 있는 문을 좀 뚫고 나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통과 의식이 지금은 가장 절실해 보이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장 끝나고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